안녕하세요. 투자타운데입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이제 2월의 마지막 주, 거의 마지막 주 앞에 주가 끝났죠. 그리고 한 주가 끝나고 오늘도 매매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로 한 매매긴 하지만 매매가 끝났고 그것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것은 아니고 또 역시나 기존에 이제 매매했던 전략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고민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일지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이 화면까지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오늘 이제 23일 매매를 했습니다. 약 1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 이 매매는 제가 잘못 매매한 건데요. 제가 지금 신용 대출을 써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신용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증거금은 아닌 것 같고 선물 매매에서나 증거금이라고 하지 다르게 표현한 걸로 아는데 그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제가 단어를 보고 오니까 담보금이네요. 담보금. 그래서 담보금을 신용에서는 140%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용을 3배까지 써버리면은 담보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하는 매매 지금 들어간 종목은 손절률이 거의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15% 17% 정도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3배까지 써버리면 레버리지를 조금 담보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2배만 쓰고 그러니까 현물 신용 다 합해서 레버리지 2배죠. 2배까지 쓰고 추가적으로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 2배까지만 쓰다 보니까 신용으로 주문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았고 그걸로 이제 다른 종목을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제 종목을 샀었는데 한 개 그 종목이 오늘 익절 나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산 거는 조금 두 종목이 같이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서 아니다 싶어서 익절을 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손실 중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냥 털고 나왔을 생각이었긴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익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다 수익이죠. 근데 다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매매한 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한 건 실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매매로는 한 번 빼고는 다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한 번도 실수긴 하지만 그것도 제 실력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간이 밀려가지고 1개월 수익으로 보면은 수익이 총 610만원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까지 지금 쓰고 있는 전략으로만 2월 6일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거의 1100만원 1100만원 정도의 수익이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2개월로 보면 근데 당연하게도 아직까진 손실이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익절로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다 수익 전환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먼저 글 올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절률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손절률을 최대 40%로 잡고 있는데 문득 이게 손절률이 너무 큰 게 아닌가 다른 분들을 매매하는 걸 보면서 너무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0% 자체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복리로 굴리고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천만원이 넘어가면은 출금을 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손절 금액을 40%로 잡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손절 금액을 줄일 경우에는 종목을 종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많이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공백기도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손절률을 낮추면은 자연스럽게 레버리지도 낮춰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매매 자체는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레버리지 감수하면서 손절을 40%로 잡고 다른 매매도 비슷하고 손절을 40% 잡는 게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복리로 치고 올라올 때 손익이 좋게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뒤에서 말할 복리 달리 문제로 또 넘어가시게 되는데 복리 투자, 달리 투자. 달리 투자가 정확하게 달리라는 것은 같은 금액으로 계속 이제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 예금여금은 거기서 이제 달리 복리를 접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의 달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에서 10%만큼,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 10%만큼 그러니까 10%만큼 손실이 나고, 손실 나기 전에 100만 원일 때도 100만 원만큼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10% 까져가지고 90만 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만 원만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금액 자체로는 100만 원을 맞추는 그런 식의 투자를 이제 저 스스로 달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복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잃어도 잃으면 이제 잃은 상태로 90만 원으로 투자하고, 또 잃으면 또 80만 원 투자하고, 만약에 돈을 벌면은 또 이제 거기서 그 금액 그대로, 물론 달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캐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달리와 복리, 쉽게 말해서 달리, 그거의 차이는, 복리 달리 차이는 내가 손절이 나가고 그 이후에 매매에서 손절 나가기 전과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차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손절 나가기 전과 똑같은 금액을 손절 나간 후에 투자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즉 레버리지 사용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버리지를 뭐 5배를 사용한다.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 손실 나면은 50만 원 잃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5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500만 원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10배를 써야 되죠. 아까 전에는 5배였는데 그렇게 큰 레버리지를 쓰다 보면은 자금이 한순간에 확 줄어들 수가 있어서, 복리 투자가 돈을 잃을 때도 크게 잃고 벌 때도 크게 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벌 때는 크게 벌지만 잃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잃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이때까지 수익 난 걸 그대로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잃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했던 그런 손절 나기 전에 금액을 그대로 투자하는 그런 약간의 뭐 마틴 기법 같이, 물론 마틴처럼 손실 날 때마다 뭐 투자금이 2배, 4배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90만 원, 100만 원에서 90만 원이 되면은 똑같이 90만 원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손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더 안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 이렇게 제가 말했던 복리 형태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률도 조금 넓게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물 현물인데, 제가 계속 영상에서는 선물 하겠다, 뭐 현물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도 고민을 다시 했습니다. 뭐 선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작고 신용이자 없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현물 하는 게 맞다고 또다시 결론을 내렸고요. 아마도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매매 하려고 계좌도 트고 교육도 다 이수했는데 또 이제 현물을 이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작다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 단점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롤오버 비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은 다음 2월 물이라고 하나요? 그걸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도 또 현물과의 가격 괴리가 또 클 것 같아서 뭐 그거에 대한 좀 부담도 지고 싶진 않고 해서 현물 하는 게 뭐 큰
단점은 아니겠다. 선물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현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조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미수와 신용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신용을 풀로만 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담보금 문제 때문에 손절률이 한 13%, 그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풀 신용을 못 쓰고 한 현물까지 합해가지고 2배까지로만 설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담보금이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제가 종목마다 손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신용을 쓸 생각이고, 심지어는 그 미수도, 미수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안에 그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이때까지 매매했던 걸 보면은 최대한 7일까지는 7일 안에는 승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또 바뀔 수 있겠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매매도 이제 익절가가 좀 커가지고 지금 매매로 또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그럴 경우에는 또 미수를 좀 써가지고 그때 익절률, 손절률, 그리고 지금 매매하면서 앞으로 익절이 언제쯤 될지 또 생각해가지고 미수도 적절하게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미수 썼으면은 제가 수익 본 거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좀 보완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려고 막 뇌동매매로 내가 이런 실수했던 것만큼만 뇌동으로 빠르게 익절하고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있었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땐 그때고 지금 지금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매매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2월의 마지막이고, 목요일에 이제 다음 주가 2월 한 달이 끝나죠. 계속 매매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락장이 조금 두려울 뿐입니다. 그때 어떻게 잘 버티냐가 관건이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매매도 심지어는 손절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매매로 손절이 나가면은, 물론 지금까지 이 매매 전략으로 번 수익금을 다 까먹진 않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좀 좋진 않지만 지금 이제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수료 포함하면 1%가 넘는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1%만 떨어져도 이제 50만 원이 손실금으로 찍히죠. 그래서 약간 좀 아프네요. 그래서 순자산도 이제 2,500 깨져가지고 2,490이 됐고, 어쨌든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잘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 좀 나름 시가총액 대비 가벼워가지고 움직이게나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2%를 그냥 가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